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련논술 강사 안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자연계 수리 논술 누가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대비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 가능할지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제 수련논술을 준비하는 이유가 정시나 학생부 전형보다 높은 대학을 진학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 대학을 결정하려면 수련논술 지원 대학에서 이제 정시 지원 가능 대학과 학생부 지원 가능 대학을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 보통 이제 6평 치고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학생부는 이미 1학년, 2학년으로 결판 났죠. 네. 3학년 1학기 때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수시로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대학,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 네. 그 다음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네.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논술은. 네. 근데 보통 학생들은 근데 전형별로 이제 목표 대학이 없이 그냥 대학에 점수에 맞춰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낮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수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서울 상위대학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정시 지원 가능 대학 100분이 100에서 95. 의예과 같은 경우는 최소 98%는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의 97 등등.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선희 100분이 95가 되겠고요. 자, 이거 100분이라는 것은 네. 영어를 빼고 네. 국어, 수학, 과탐이죠. 네. 거기에 100분위가 95 이상 돼야 스카이가 가능하다. 네. 공과 대학이죠. 네. 그리고 95부터 92는 성균관대, 한양대, 지스트, 서강대 등이 있고, 100분이 90부터 92는 서강대,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중앙대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100분위가 네. 96까지 되면 모든 게 1등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등급과 1등급이 섞여 있을 때 네.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부터 1.7등급은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가능했고, 지원 가능 대학입니다. 1.7부터 2.0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가능했고, 2.0부터 2.5는 경희대, 시립대, 중앙대가 가능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내신 등급이 네. 일반고 기준이죠. 네. 일반고 기준의 내신 등급이 1.7등급 이상이면 네. 스카이가 되고요. 네. 1.7에서 2.0이면 네. 서성한, 그리고 자연계에서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5등급 이내일 때 네. 경희대, 시립대, 중앙대가 네. 지원 가능하다는 거죠. 네. 합격한다는 뜻은 아니죠. 합격은 아닙니다. 네. 논술 전형은요? 네, 논술 전형은 3합 3, 3합 5가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이것도 합격 가능이 아니고 그냥 지원 가능입니다. 네, 그도 4합 4, 5합 4합 6인 학교들도 있었고요. 의대, 약대, 치의 대학들이 그랬고, 수능 최저 등급,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이 3합 6인 학교는 성균관대, 중앙대, 2합 5인 학교가 가장 많았는데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동국대, 이화여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합 오면요. 네. 뭐 국수 영탐 중에 네. 뭐 수학의 한 2등급, 네. 그리고 뭐 영어가 3등급 네. 해서 이렇게 2합 5가 되면 네, 가능합니다. 이게 경희대가 가능한데, 네. 근데 경희대를 네. 우리가 정시로 가려고 하면 네. 100분위가 90에서 92%가 나와야 된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학교를 점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학만 잘하면 네. 가능성이 열리네요. 네. 네. 정시 지원 이 대학보다 그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수능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춘다고 논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일단 지원 가능, 근데 적정한 논술 지원 가능 대학입니다. 그래서 예시 상황을 이제 보시면, 만약 내가 내신 전형으로 종합을 지원하는데 내신이 1.5 이하다. 그러면 이제 이 의학대학에 지원하기는 어렵고, 또 100분위가 97% 이하인 경우도 의학 논술로는 의학대학에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대, 가톨릭대, 한양대 등 상위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100분위는 97% 이하지만 수학이 만약에 2% 이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련 논술로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 논술 지원 대학으로 연대, 가톨릭대, 한양대 등 의학 논술 대학을 지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네. 1.1에서 네. 1.4 정도면 네, 맞습니다. 되는데 네. 1.5를 넘어서는 이상, 네. 1.5, 1.6이 나오면 이게 네. 연대, 가톨릭, 한양대 같은 의학 논술을 지원할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시로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교과로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00분위가 97% 이하면 이게 네. 합격 가능성이 정시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네, 내가 수능이 네. 수능에서 수학이 네. 2% 이내니까 99, 98%가 나온다면 네. 최상위권이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네. 수학을 잘하기 수학을 때문에 잘하니까 수련 수련 논술. 논술을 도전해봐라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내신이 2.0 이하다.
그런데 수능을 또 봤는데 100분위가 92% 이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둘 다 내신으로도 모의고사로도 연세대 공학계열이나 성균관대, 한양대 공대, 뭐 서강대는 지원이 불가능한데 수학이 만약에 1, 2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리 논술로 이 학교들을 지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2.5등급 이하, 수학은 1에서 3등급. 그런데 이하 보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아까 만족했던 경희대, 시립대, 중앙대가 만족되기 때문에 수능이나 내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지원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를 넘어서서 뭐 내신은 2.6, 2.7이다 그러면 경희대, 시립대, 중앙대는 아예 안 되는데 합정으로. 자, 그리고 그럴 경우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고 수학이 그래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내면 해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그 이하에는 이제 내신 종합 전형을 지원해서 3등급 이하인 학교들, 수학에서는 1등급 내지 3등급 이내로 나왔다. 그리고 최저합이 이하부를 만족했다. 뭐 경희시립 중앙이 있고요. 내신이 3.5 이하인 그 학생들은 세종대, 항공대, 국민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이합 6을 충족하는 것이 논술 최저 조건이어서 충족이 된다면 세종대, 항공대, 국민대 등을 지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울대학의 마지노선이 이합 6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 상등급,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과목만 3등급을 만족하면 되는데, 근데 가천대는 이제 언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언어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게 지원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3.5 이하고 이합 7이 충족이 되는데 지원 가능한 학교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로는 내신으로 불가능하지만 덕성여대, 성신여대, 그리고 연세대 미래가 있습니다. 이합 7, 여대가 이제 수능 체제가 굉장히 낮은 상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덕성여대, 성신여대 같은 이제 여대 같은 경우 수리 논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일반적인 그냥 가능성 얘기입니다. 합격 가능성이 그래도 높으려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 가능한데, 그런데 또 예시들을 이제 보면은 수학 3등급, 5등급이어도 연세대, 한양대 합격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따져봐야 되느냐? 수리 논술이 나와 맞는 공부인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내가 수능을 좀 못 보는데도 수리 논술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수리 논술이 나와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 수학 등급은 잘 안 나오는데 수리 논술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연세대를 막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리 논술 문제를 접하거나 수리 논술 수업을 접해보고 이게 이제 늦어도 2월입니다. 수리 논술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 수리 논술 수업이 이해가 잘 되는가. 근데 수업 이해 자체가 안 되면 사실 합격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이해가 잘 되는 상태에서 백지에 내가 이 복습을 했는데 혼자서 설명이 잘 되더라.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좀 수리 논술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백지에 서술이 잘 되는 상태에서 제한 시간 안에 합격 가능 점수까지도 서술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이제 연대에서 100점 만점이라면 합격 가능성은 보통 65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기준선을 잘 알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와 맞는 공부인지 예측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정시와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목표 대학이 더 높다면 논술 전형의 최저 등급이 일단 충족이 될 수 있는가 파악을 하셔서 목표 대학의 논술 최저 등급이 충족된다면 수리 논술을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보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수리 논술을 잘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학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비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처럼 조금 예외되는 학생들도 뭐 수능을 못하지만 또 수리 논술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성을 먼저 확인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안준영이었습니다.